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승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네, 실패 메커니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에러를 유도하는 설계와 방지하는 디자인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싱크대에 수도 밸브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사진이 좀 흐리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정면에서 찍은 건 위에서 찍은 건데 이 밸브 싱크대의 수도 밸브도 마찬가지로 에러를 유도하는 경우와 방지하는 디자인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싱크대에 보시면 이게 레버 위치와 물의 배출 여부, 레버 위치가 위냐 아래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건 지금 레버가 내려와 있는데 물이 안 나오고 레버를 위로 올렸더니 여기 들려 있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내리면 물이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반대죠. 반대로 레버를 위로 올려야지 물이 나오는 구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또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레버 위치가 올라가 있고 내려갔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를 내렸을 때 물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에러를 또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우리 이제 수도 밸브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 오른쪽이 청색 해가지고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레버를 왼쪽으로 돌리면 파란색이 앞으로 나오고 빨간색이 뒤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파란색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찬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돌리면 반대로 적색이 앞으로 나오고 청색이 뒤로 들어가면서 결국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돌리면 찬물이 나오고 우리 일반적인 공통된 밸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색깔과 물의 뜨거운 물, 찬물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 밸브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혼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혼동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도하는 설계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붉은색, 청색, 빨간색, 적색, 청색인데 왼쪽으로 돌리면 파란색이 앞으로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빨간색이 앞으로 나오는데 찬물이 나오고 혼동할 수 있다. 처음 이걸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한 화장실에 두 가지 다른 타입의 이제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왼쪽 걸 보시면 위로 들어야지 물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밑으로 내려야지 물이 나온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걸 내리면 물이 나오는 게 상식적인 것 같지만 지진 대비 설계라 해가지고요. 위로 들어야지 물이 나오게 이렇게 설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일본 쪽에서 처음에 지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만약 이렇게 내렸을 때 물이 나오는 설계라면 지진 났을 때 위에 또 물건이 떨어지면서 밸브 핸들을 이렇게 건드리면 충격을 주면 이게 밑으로 내리면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계속 홍수가 지는 그 집안에 물이 막 쌓이는 이런 어떤 사고가 나니까 이걸 일본 쪽에서 처음에 이제 거꾸로 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 나서 물건이 떨어지면 이제 물이 안 나오고 손을 올렸을 때 조금 일반 상식적인 우리 생각과 반대지만 요거는 이제 지진 대비로 해가지고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이때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진 대비 설계로 이렇게 반대로 상식과 반대로 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상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험, 그다음에 에러 이런 사고와 연결될 때는 반대로 하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자가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스위치 위치. 이거는 개선 전 상황인데요. A, B, C, D로 이렇게 막 좀 혼동되게 이렇게 3구에다가 이제 생성 그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너 A, B, C와 그릴 D를 스위치 A, B, C, D로 각각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위치가 안 맞다 보니까 혼동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혼동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D번 생성 그릴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불이 켜져도 잘 밖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 D번을 조작 잘못해가지고 여기 D번인데 D번이 보통 일반적으로 A로 생각하잖아요. D번을 조작했는데 A가 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제 외출했다가 뒤에서 계속 이제 불이 작동돼 가지고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스위치 위치의 계산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떨까 이런 거죠. 똑같은 ABC가 있고 D가 있을 때 작은 번호 C에 스위치는 작게 만들고요. 이건 좀 작게 만들고 A는 위치 A도 만들고 B는 왼쪽에도 만들고 C는 좀 작게 만들고 그릴 D는 누른 버튼으로 이건 누른 버튼으로 좀 타입을 바뀌었죠. 점화해서 슬라이드 레버로 화력 조절 조작 대상의 배치에 맞춘다. 대상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에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좀 혼동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선, 디자인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실의 형광등 스위치 매핑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A, B가 있는데 A, B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혼동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A, B, C, D인데 A는 따로 하고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일반적인 상식과 위치가 맞을 수 있도록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거 맞출 수 있도록 해야지 에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보시면 컴포터빌리티라는 게 이제 안락성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조작이나 표시의 방법과 실제의 조작 표시가 일치했을 때 그러니까 정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컴패티빌리티가 높은 쪽이 실패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컴패티빌리티에 맞춰서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지진이 발생돼서 밸브를 이렇게 충격을 줬을 때 물이 나오는 경우 그것은 안락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그건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컴포터빌리티를 하지만 그것이 위험과 연결될 때는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반대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포퓰레이션 스테레오타입이라고 PST라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방법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방법, 천성적인 인간의 인지 행동 스타일의 근거가 형성되고 문화 간섭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PST가 성립되면 에러 발생률에 저하가 된다. 그래서 항상 PST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을 좀 살짝 열어놓고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물쇠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자물쇠 두 개가 이제 걸쇠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허리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좀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 이거는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좀 컴플러비티가 없는 거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들어가야 되고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튀어나와서 문이 잠겨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있다 보니까 종방향 잠김, 회목량 열림인데 반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위급할 때 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문이 열리는지 잠겨 있을 경우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 혼동될 수 있다. 이거는 컴패티빌리티 안 맞는 거죠. 이건 반드시 이걸 레버를 바꿔야 되겠죠, 위치를요. 그래서 위치가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이거는 레버를 풀어서 반대쪽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여기 수평으로 가고 여기 수직으로 가도록 반대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프루프 FP라는 게 있는데요. 멍청한 것을 방지하자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작에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 프레스 스위치 같은 경우 양손으로 누르지 않으면 동작 안 하도록 한 손은 스위치를 누르고 한 손은 프레스 밑에 들어가 있으면 손에 절단이라든가 위험이 발생되니까 반드시 양손으로 누르지 않으면 동작 안 하도록 하는 내가 멍청한 잘못된 방법을 하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가도록 멍청한 것을 방지하는 방법 FP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녹화가 안 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뚜껑을 열면 회전이 정지하는 탈수기. 만약에 뚜껑을 열었는데 회전이 정지 안 하면 무심코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빨래를 꺼낼 때 손이 감길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잘못된 행동했을 때 안전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잘못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자동 기어가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이동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만약에 파킹에서 뒤로 가기 전에 후진이 있잖아요. 후진기가 있는데 만약에 악셀레터를 밟고 만약에 후진기로 간다 그러면 바로 그냥 뒤로 가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자동 기어가 피해서 뒤로 못 가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멍청한 것을 방지하는 거. 캐나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점조등을 점등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전조등이 점등되는 구조. 이렇게 해서 시동 걸면 무조건 걸리도록 전등이 점등되도록 해서 사고율을 좀 줄이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풀프루프에 좀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보시면 전국 및 운전 중 전동 기록 캠페인 이렇게 정보 제공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88 고속도로에서 전조등 교육 캠페인도 했고요. 근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간에 전조등 켭시다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일세이프, FS를 해가지고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안전한 처리 동작하는 구조. 에머전시 브레이크 장치인데요. 만약에 이제 기차일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기관사가 가속 장치라든가 브레이크, 경적 등의 종착이 없을 경우 경보가 발생되고 5초 이내 리셋 안 되면 비상 브레이크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 안전한 쪽으로. 요거는 이제 만약에 기관사가 만약에 갑자기 심장마비라든가 뭐 정신을 잃었을 경우에 졸도했을 때 그때 기관사 혼자 있다 보니까 계속 기차는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 조작 안 했을 때 계속 기차가 갈 수 있으니까 중간에 비상 브레이크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실패가 있을 때도 안전한 쪽으로 가자. 그래서 FS, FP, FS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철봉을 이제 문 양쪽에 연결하는 엑서사이즈 바라 해가지고 이렇게 페일세이프라고 이분들이 제품에다 표시해서 FS라고 했습니다. 이중 안전 철봉인데 왜 그랬냐면 바로 조여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인데 만약에 조임이 불충분했을 때는 이제 떨어지니까 사람이 매달렸을 때 떨어지니까 양쪽 고정 나사를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만약 바 조임이 약간 약했을 때도 고정 나사가 잡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중 안전한 철봉이다 이렇게 해서 PLCF 개념을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MI라는 게 있는데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인간이 조작하는 기계에서 조작 결과와 기계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 장치를 보통 HMI라고 부르고요. 인간과 기계가 정보를 상호 주고받는 구조고 HMI의 양부가 안전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이 서로 소통을 잘할 때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인간과 기계인데요. 수용기, 눈과 귀가 있고 그럼 기계는 표시기죠. 계기, 램프가 있고요. 인간의 중추 뇌가 판단하면 HMI는 기계 쪽에서는 메커니즘, 기계 본체가 있고 효과기 해가지고 손과 발이 조작하게 되는데 기계는 조작기, 스위치 버튼 이렇게 해서 HMI 구조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